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김서영 우리 33기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생동차 합격, 그렇죠? 우리 합격의 노하우 대방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33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27살 김서영입니다. 수험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로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합격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합격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친척분도 뵙고 친구들 만나고. 네. 고향이 어디죠? 저 고향은 제주도인데. 이야, 제주. 네. 제주 탐나 아가씨였네. 네. 응? 그 뭐 과수원도 하나 큰 거 하나 갖고 계신가? 네. 그래요? 아유. 부자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계속 계시다가 네, 제주도에서 이제 운전 연습 매일 하다가 이제, 네. 취업도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취업도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 2021년 4월 말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제 전업수험생으로 1년 3개월 만에 그것도 동차로 합격하셨는데 그 처음에 이제 시기별로 1, 2차 이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거 좀 알려 주시면은 우리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강의가 4월에서 7월 이때 공부 방식은 일단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저도 이제 수업 이해하는 거에 벅차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에 벅찼기 때문에 그렇지. 복습을 거의 100%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복습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혼자서? 네, 혼자서. 그 돼요 그게? 근데 방문각에서 이제 동영상 복습 강의도 제공을 해주시고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네, 그래서 어제 수업을 들었어도 어제 들었고 오늘 다시 들으면서 복습한다. 네. 방문각의 큰 장점이네. 엄청난 장점. 그 팁을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네.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알았네. 저는 진짜 복습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게 복습 강의도 한 모르겠으면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서 듣고. 복습 강의는 그러면 계속 열어주는 거야? 네, 계속 열어줍니다. 시험 2차 시험 날까지 계속 열어줘서 이제 기본 강의를 1차 시험 보고 와서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방문각의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복습 강의를 무제한 열어준다. 근데 본인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거네. 물론 네.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이게 하는 거는 하는데 실강을 들으면서 이제 복습 강의 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실강을 듣고. 그 실강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제한이 따르는데 그 실강 듣는 분은 이제 열어주니까 네. 무제한으로 듣는다. 네. 뭐 무제한은 아니지 이제 뭐 한 2-3번 정도 듣는 건데 어쨌든 그거가 굉장히 큰 팁이었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다른 수험생들도 다 얘기 안 하고 오늘 저 서영 씨 혼자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김서영 평가사만 그 노하우 팁을 그 제대로 알려주는구만. 확실히 그게 원고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준비된 사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기본 강의 들은 다음 날 다시 그 어제 들었던 강의를 복습 강의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기본 강의 책에는 그냥 샤프로 이거 잘 보여줘야 돼. 이거 노하우 간편정법. 이제 이거 하면 여기 이제 부교재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근데 책은 깨끗하네. 책이 굉장히 깨끗한 게 저는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는 것보다 엄청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책에 뭔가 형광펜을 밑줄 쳐도 나중에 다시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위에 검은 글씨로 써서 책이 깨끗해 보이게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이야, 머리에 새긴다. 네. 거의 뭐 돌 이렇게 각인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그냥 책을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요, 그 완전 서브로는 완벽한 책이에요. 문제, 기출문제, 해설, 판례까지, 그지? 사실상 이게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법 기본서 부교재는 거의 뭐 이게 암기장 수준으로 잘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그냥 대체하고 별도의 자료는 없이 이걸로 활용을 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네. 네. 이걸로 거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반복 학습할 때 이걸로 보통 했으니까. 그쵸. 다시 한번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크게 반복 학습이 됐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책은 기본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출 강의까지 계속 들고 다녔던 책이거든요. 간편행정법하고 보상법 부교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서브노트처럼 계속 읽고 좋은 방법이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샤프펜으로 막 어지럽게 쓰고 이제 다음날 복습 강의 들으면서 지우개로 엄청 깨끗하게 지우고 그 필기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볼펜으로 이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책이 좀 이렇게 깨끗합니다. 오, 그래 손때는 그러니까 손때는 많이 묻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공부를 한 건가? 손때를 많이 묻어가지고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깨끗하네. 그런 식으로 연필로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볼펜 같은 걸로 적고 볼펜 같은 걸로 쬐끄만하게 적고 제가 다시 읽을 때 방해가 안 될 만큼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파란색 뭐 이런 걸로 좀 다시 적고 이제 강정원 평가사님이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제 파란색 밑줄치라고 하는 것도 파란색으로 조금씩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조금 중요도가 낮은 말인 것 같다 그러면 옆에 검은색으로 필기해서 다시 읽을 때 약간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필기를 했었습니다. 이야, 어떤 새로운 방법이네요 또. 네,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인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연상작용법 해가지고 이게 거의 그 책을 그 사진 찍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을 때 이제 그런 방법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카메라를 촬영하듯이 그 책을 탁 촬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탁 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네. 이야, 좋은 방법이네. 또 준비된 자료 보면서. 네, 이제 기본 강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들어가면서 풀이는 8월, 9월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도 사실 복습을 하면서 바쁘지만 어느 정도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니까. 네, 이제 이때는 근데 연기 스터디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연기 그때 바로 들어가죠. 네, 이제 연기 스터디는 사실 문제를 미리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문제랑 똑같은 거 찾아서 답안을 그냥 달달 암기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쓰고 나오는 거야? 네, 쓰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암기는 조금 너무 단순하고 사실 일회용적인 방법이고 제가 다시 연기 스터디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문제 보고 한두 줄 정도 내가 끄적거려 보고 그 다음에 답지 보면서 이 목차를 왜 써야 하는지 이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암기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단계를 조금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답지를 암기해서 들어가서 연기 스터디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사실상 나중에 목차 잡을 때는 결국 조금 이렇게 힘들게 됐던. 그러니까 외워서 쉽게 그냥 바르고 나온 거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한 게 왜냐면은 일단 답안지 채우는 어떤 감을 익혀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만큼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쌓는 거는 이제 그다음 이제 단계에서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셨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다음 단계로. 그래서, 네, 이제 10월 달에서 12월 달은 기출 문제 강의를 또 기출 판례 강의 하죠. 네, 실강하면서 이제 복습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고 수업에 한 두세 시간 일찍 와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하루 강의실에서? 네, 강의실에서 미리 와가지고? 네, 두세 시간 미리 와서 앞줄 가운데 앉아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강의 전에 보면은 뭐 앞에 앉아가지고 뭐 혼자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궁금했는데 그때 공부를 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전에 강의를 필기가 덜 된 부분을 복습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이렇게 샤프 지우면서 볼펜으로 이렇게 필기하고 이제 복습을 쉬는 시간에 좀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 날 때 했었습니다. 계속? 네. 그때 바로 그냥 외우고 정리하고 했네. 네, 맞습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뭘 하나 했더만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 그지? 네, 내가 강의할 때 보니까 거의 친구도 없어. 그지? 자네는 거의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바로 그거를 미리 와서 공부하고 전에 공부했던 거 다 하고 오늘 할 거 미리 또 예습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왁구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그 자리에 한 두세 시간 먼저 앉아 있는 다음에 다시 두세 시간 공부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히 습득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습득하고 그냥 가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미리 예습해가지고 다 소화하고 간다. 뭐 그런 전략인 거네요. 네, 이제 전에 것까지 다 까먹었을 테니까 복습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거는 다시 필기하면서 오늘 배운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늘 먹은 거 오늘 때린다 바로. 네, 저번에 먹은 것도 같이 때린다. 같이 때린다. 네, 같이 저번에 먹은 것도 때리고 오늘 먹은 것도 때리고 내일 먹을 것도 미리 때리고. 때리고. 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착착착 이게 동차가 이래서 되는 거구나. 생차로 그것도. 네. 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2월 그따고 네, 이후부터는 이제 12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이 공부 방식은 충분히 익숙해졌고 저에게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되었기 때문에 2차 공부는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하루에 수업 안 듣는 날에는 하루 12개씩 1차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회계 강의를 이제 12월 달에는 주로 들었습니다. 듣고 회계 경제가 조금 네, 회계 아무래도 경제가 자네는 이제 건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회계 경제가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완전 처음 보는 과목이었고 처음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본 강의도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 번씩 들어야 돼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2배속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1, 3월은 네. 아침 실무 모의고 좀. 네. 이제 실무 같은 그 다음 연도 경우는 이제 12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1, 3월 네, 이제 1차 시험 12월 학교할 달에 때까지. 모든 강의를 이제 전 강의가 끝나고 그렇지. 이제 1월 달부터는 진짜 저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강의가 없죠 이제 네, 1월부터는. 강의가 없죠. 스터디만 빼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2차 공부를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건 해야 된다 했던 게 GS 스터디랑 그리고 아침에 실무 하나씩 푸는 거. 하나씩 푸는 거? 네. 50점? 100점? 100점. 네, 100점. 100점을 푸는 것을 이제 아침 8시에 또 이제 스터디를 진행해서 학원에 와서 100점을 풀고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로 가가지고 나머지 1차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말에 스터디도 하셨잖아요. 네, GS 스터디도 하는데 이제 GS 스터디는 또 전날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해서 그렇지, 답을 써야 되니까.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GS 스터디 공부를 했던 게 금요일엔 예습, 토요일엔 스터디, 시험,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전날 받아온 답안지 복습. 네, 그렇게 3일 동안 2차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4일은 1차, 3일은 2차.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 맞습니다. 야, 아주 그 시스템이 좋아요. 이런 저 동차 공부하시는 분 시스템 아주 좋아요. 전날 먼저 때리고 오늘도 때리고 내일 거 문제 때리고 그 강의실에 미리 와가지고 야,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강의실에 먼저 오면 앞자리도 앉을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건들지도 않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야 앞자리에 있는 애는 건들지 말자. 이게 보통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2차 전 과장을 지금 실강으로 수강했는데 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실강의로 가게 된 이유는 그게 저와의 또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동차를 합격하려면 제가 커리큘럼 자체를 보고 공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무조건 미뤄지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 미루지 않고 다 소화하고 따라가야 된다. 네. 그런 어떤 강박관 이게 시스템 우리가 그 4단계 시스템이라든가 스터디도 네, 맞아요. 이게 거의 뭐 지금 2회 때부터 이게 서울 박문과 서울법원에 한 거라 거의 뭐 30년 넘은 노하우잖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게 다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쭉 그냥 따라가구나 본인이. 네, 그죠? 그거를 전적으로 제가 믿었고 이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만 해도 이제 기출까지 한 번 다 볼 수 있는 1차 시험 전까지. 그렇죠. 기출 판례까지 한 번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공부 진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실강의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템포를 이렇게 맞추려고 실강의를 아, 본인 공부 템포하고 네. 이렇게 이제 스케줄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강의 오면 또 좋았던 점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일단 그 생각으로 실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오프라인 스터디도 구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스터디원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아는 사람도 생기니까. 네, 정보도 공유가 되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동기부여도 많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강사님들한테 그렇지.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일단 그 점이 실강에서 굉장히 좋았고 큰 장점이죠, 그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사님 말씀처럼 그 주변에 사람들이랑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보다 일찍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 진짜 게으르구나. 나 진짜 게으르구나. 쟤만 내가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 있잖아. 그거 아주 중요하죠. 쟤만 내가 잡으면 된다. 그거 아주 중요한 그런 저거였죠. 앞줄에 못 앉으면 아, 나 게을러졌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성실함의 척도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서 그래서 12월 달에까지도 계속 수업에 오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특히 이제 2022년 1차 시험 후에 남은 4개월에 이제 2차 승부를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노하우가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노하우를 한번 방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100일에 따라서 제가 합격이 결정될 거를 인생이 갈린다. 네,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냐하면 제가 일단 12월까지 2차 공부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100일은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기 스터디 등수도 알고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하면 합격선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무 점수가 63.5점이에요. 어떻게 이거 한 거야? 100일에 노하우. 일단 실무 등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터디를 한 100일 동안 많이 끌어올린 케이스인데 네. 이제 100일 동안 그냥 다른 과목 공부가 필요해서 아침에 1회분 오전 시간은 실무에 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가 시험 시간인데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한 8시에 오면 전날에 실무 풀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필기 확인하고 이제 9시 반에 되면 이제 9시 반에 새로운 이제 실무 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100점짜리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실무 채점평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잘 돼 있죠, 우리. 그래서 답안지랑 채점평이랑 부족한 거를 이제 채점평을 보면서 답안지에 똑같이 채우는 거예요. 제가 못 쓴 부분을 똑같이 파란 펜으로 똑같이 채우면서 이 부분 답안지에 없었던 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똑같이 복귀할 수 있도록 거의 100점짜리 답안지를 만들 수 있게. 일종의 이제 오답 노트 비슷한 거네. 네, 오답 노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내 걸로 완전 소화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그걸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쓰고 이제 다 쓰면 이제 제가 쓴 거를 1시간 전에 썼더라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완벽한 답안지를, 제 답안지를.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답안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읽는다. 네,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서 이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이 답안지를 내가 똑같이 써낼 자신이 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암기하면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순환, 1순환, 2순환, 연기 1기, 2기, 3기를 다 스터디 자료를 모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7권, 8권, 10권 정도로 이렇게 분철을 해서 이거를 100일 동안 매일 풀었더니 다 풀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거를? 네, 100일 동안. 이게 다 합쳐서 한 8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80회 정도 되고 남은 20일은 기출문제 10개년을 또 돌리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더니 실무 과목은 이제 짧은 시간에 사실상 학원에서 모든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한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좀 예전과는 많이 달랐고 그래서 성적이 좀 하루하루 바로 올랐던 것 같아요. 올랐구나. 그 이론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합격을 했어요. 네, 이론의 이거 아슬 합격 전략이 또 뭐였어요? 이론 같은 건 사실 저는 좀 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없죠. 시간이 없었죠. 동차니까. 남았는데 사실 저는 법규에 이렇게 남은 시간에 조금 많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는 성적을 대충 유지를 해야겠다.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 될 게 많았는데 제가 사실 알면서도 못한 부분이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기본서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지 해서 기본서 회독을 계속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걸 그냥 통으로 외워버렸다? 네,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 자세 좋아. 통으로 암기했는데 통으로 그냥 이걸 외워버리는 거야. 이번에 또 4번에 초가토지 토지, 그렇지.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서에 다 통으로 암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4번 해석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락을 넘었구만. 그래서 과락을 넘었어요. 40.5점. 이야, 대단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맞기도 어려워. 응? 복규 제일 중요하지. 복규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죠. 진짜 수업만 듣고 복습하는 정도이고 그렇지. 이게 개인적으로 뭔가 목차를 잡거나 그리고 박사님께서 자료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막 정말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어가지고 그렇지.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하지만 집에 이렇게 쌓아뒀는데 이거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쌓아뒀는데 이제 100일 남았을 때
법규를 진짜 끌어올려야 된다 해서 그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정법 강의를 그 복습 강의를 다시 들었어요. 듣고. 주배석으로 한번 다시 들었어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100일 남았는데. 100일 남았는데 그래도 기초는 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사실상 하루에 막 10 몇 개씩 들으면 한 3, 4일이면 다 들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다 정리하고 이제 기초가 이제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쯤 바로 이렇게 스터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봤었던 게 그 판례 암기 노트라고 있고 판례 암기 노트. 네, 핵심 정리 노트가 있고 핵심 정리 노트. 그리고 스터디 채점 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 개 법규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네, 그 세 개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들이 항상 스터디 뒤에 이렇게 꽂아서 붙어 같이 있어요.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항상 또 분철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핵심 연기 스터디 문제를 하나씩 실무처럼 또 1회분씩 하루에 하나씩 풀었거든요. 하나씩 풀면서? 근데 풀었는데 또 때마침 뒤에 공부할 자료까지 알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게 따로 이렇게 공부할 부분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스터디를 풀고 스터디 내용을 다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노트를 보면서 거기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죠. 정보가. 그럼 그거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읽기만 해도. 그래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이런 내용도 있었네? 답지에는 없었던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면서 좀 디테일을 채울 수 있는 자료가 핵심 정리 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암기 노트로 가면 스터디랑 관련된 또 여러 판례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그 포인트. 판례 암기 노트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 포인트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밑줄 친 문장은 꼭 외워주세요. 이런 식의 포인트가 그래요. 적혀 있어요. 맞아요. 이제 포인트가 적혀 있으니까 사실상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수업해 주는 것처럼 혼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판례 암기를 노트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것도 통으로 이렇게 암기를 같이 했죠. 판례 암기. 그것도 노트. 따로 이렇게 분철해가지고. 네. 암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채점 후기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채점 답안 후기 구성할 같은 때. 경우는 또 이제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말씀해주신 목차 잡는 방법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해서 제가 답안지에 목차를 잡을 때 사실상 그 채점 후기를 달달 암기해서 목차 현출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 관련된 자료랑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수험생은 사실 우리 김성현 평가사가 저거야. 진짜로 찐이야 찐. 내 강의 자료를 그렇게 나는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다가 만든 거거든 사실은. 지금 본인이 지금 공부한 스타일대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스터디 자료 그러면 거기 핵심 노트 그 다음에 판례 암기 노트 포인트 그 다음에 채점 무기를 통해 가지고 답안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도 그것만 매주 그것만 잘 소화하면은 이걸 연기부터 3기까지만 제대로 가면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간편행위적법이나 보상법 기본과가 좀 들어서 왜냐면 백데이트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전략으로다가 만든 건데 맞습니다. 가장 우리 합격생 중에 제 출제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 방법론으로 이렇게 합격하신 분. 역시 생동차는 다 그러니까 선생이 그거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그죠? 진짜 감사합니다. 법규 선생 우리 강 박사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야 대단한 공부 방법론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실수한 게 있었는데 연기 1기 때는 저 다른 이거 언제 천천히 읽지? 그냥 중요해 보이는 부분만 읽고 넘기자 이렇게 해서 잘 못 봤는데 이제 2년 차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께서는 그 자료를 그냥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시면서 하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법규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득점으로. 네. 그래 그런 전략으로 사실 만든 거예요. 이게 관포지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나의 이 가야금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게 진짜 친구라니까 보면 우리 김소연 평가사님이 진짜 내 마음의 친구네.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가지고 오늘 유튜브 찍어주신 분은 유일하네 보니까.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무엇보다 뭐 저처럼 7중8기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단기에 이렇게
1년 3개월 만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무 이론 복귀 우리 박무가 선생님들의 고도의 전략적 포인트가 사실은 자료에 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금 단시간에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자료를 사실 만든 거거든요. 우리 이제 베타 우리 합격생들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생차로 동차로 과연 이게 되냐 이런 사람들 질문이 많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네.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 시험을 시작할 때 사실 동차를 바로 목표로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한 2년 봤어요? 3년? 네, 한 2년은 2년은 해야겠다. 2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안 되면 3년 하고 안 되면 4년 하고 어쨌든 무조건 이거 합격해야겠다. 한다. 네, 그냥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운 좋게 동차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이 시험을 이렇게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언젠가 꼭 합격해야 할 시험이고 공부를 하루하루 대충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다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정석의 길로 공부를 해야 이 공부를 제대로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을 믿고 커리큘럼을 믿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때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지금 당장 뭐 스터디 등수나 아니면 수업 등수가 낮아도 결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정석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오늘 우리 제주 탐나 아가씨 그 말씀하는 거 들어보고 저도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방문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뭐 이게 붙이려고 우리 제자들 빨리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그만큼 치열하게 사실은 보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 그냥 뭐 쌓아두고 막 그러는데 그 김소영 평가사는 지금 이거를 진짜 나의 그 합격의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정말 그 심혈을 기울인 자료들을 나름대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게 합격의 언덕을 넘었는데 좀 대단한 훌륭한 이 공부 자세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김소영 그 평가사님 통해서 인생의 자세를 또 한번 배우게 되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감정평가사로서도 제주 탐나 아가씨 제주도 가서 할 건가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 서울서 해. 서울 수도권에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신 다음서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소영 평가사 너무 감사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